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한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로날드라고 합니다. 야, 구글. 야, 근데 카카오인데 구글 와도 돼요? 되죠. 아, 괜찮아요? 그럼요. 네, 괜찮답니다. 또 카카오 출신이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제 모교나 친정원 느낌으로 반갑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브레인의 커티스입니다. 이번이 3회차인데 오늘은 제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아. 빅팬인 배두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아유, 영광입니다. 어떤 얘기를 이끌어 주실지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아. AI 얘기 좀 많이 이끌어 주세요. 저도 너무 좋은 게 과학자들은 정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정답을 찾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이주호님, 현재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좀 웃기네요. 네, 현재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예, 이주호님, 제가 지금 사진을 봤는데 네, 교수님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에서 이주호라고 하고요. 사진은 잘 안 찍는데 제 아내가 찍어줄 건데 좀 보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내의 힘이죠. 오늘 인공지능이 우리말을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AI 관련해서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수준이 과연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양적으로 봤을 때 꿀리지 않을 때가 좀 많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컴퓨터 비전 관련 학회 같은 데 가면 논문 출판 수가 뭐 등수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인구수 대비하면은 뭐 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글로벌 컴피티션 같은 데서 봤을 때 한국 분들이 수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하면은 수준이 높은 거라고 보고. 일꾼이 얼마 없는데 미네랄이 엄청 많이 캐고 있는 것이고 적은 일꾼으로 그렇죠. 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일꾼이 얼마 없는데. 물론 가야 될 길이 좀 멀죠. 예를 들면 질적으로 정말 임팩트 있는 한 건 한 건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글로벌 서비스 내지는 AI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정도의 임팩트는 조금 갈 길이 멀다. 그거는 카카오 브레인이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브레인에서 KO GPT라는 오픈 소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한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이 KO GPT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PT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언어 모델인데 글을 주면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잘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쓰다가 글을 한 반쯤 썼다. 그러면 나머지 글들을 AI가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죠. GPT-3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도가 집중됐었던 거는 얘한테 이제 명령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다음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해봐라. 했더니 분류를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되겠구나, 제너럴한 언어 모델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봐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도 만들었고 오픈소스로 일부를 좀 공개한 거가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핵심이 약간 한국형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한국형인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글로벌로 여러 언어를 가지고 할 거고요. 이게 공개되면 사실은 또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델의 한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나는 여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약점을 찾아내 봐라. 그럼 우리가 같이 이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약간 논문을 학계에 내놓는 학자의 느낌이네요. 그럼 사실. 그렇죠. 비슷하죠. 예.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로 알고 있는데 자연어 기반 소통이 핵심이고 감정을 분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감정 분석. 방금 말씀드린 맥락이랑 예. 비슷한 거죠.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의 감정을 분류해라. 그럼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시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리뷰 같은 거 주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별점을 몇 개를 매겼을지를 예측을 해본다든지 뭐 상품에 만족을 했는지를 평가를 해본다든지 이런 AI가 충분히 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오픈 소스 다음 단계? GPT가 모델 사이즈가 커감에 따라 성능이 올라간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아마 더 큰 모델을 또 공개할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그럼 지금의 모델 사이즈를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5배씩 두세 번 올려서 공개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적으로 여친 남친 만드는 법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분들을 보면 일단은 이 KU GPT 같은 경우가 역대 최고의 자연어 처리 기반 인공지능 같은 GPT-3가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주호 교수님께서 좀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이런 걸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 대규모 모델이고 한국어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고 학습하는데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한 번 학습하는데
때만 억 단위의 돈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추산치고 그게 순수히 전기세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거든요. 기계학습 모델이란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것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좋은 구조를 찾아보고 더 좋은 파라미터를 탐색해보고 해야 되는데 오픈AI에서 공개한 GPT-3보다도 더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을 일부지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주시는 거는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GPT-3가 나왔을 때 좀 상징적이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은 이제 인공지능 분야의 이제 국제학술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고의 국제학술대회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유립스라고 많이 부르는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GPT-3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논문이 출판이 됐고요.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오. 베스트 페이퍼였죠. 베스트 페이퍼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MIT나 스탠포드, CMU 이런 미국의 가장 저명한 대학교의 명성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베스트 페이퍼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픈AI라는 기업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해서 출판한 것도 모자라서 베스트 페이퍼까지 받았다는 상징적인 사건 자체가 기업이 좀 더 연구를 오히려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GPT-3가 아무래도 많은 그런 자연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부적절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필터링 없이 가지고 막 학습에 이용한다던가 인종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저희 같은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구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수학 문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AI라는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를 그렇죠.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공개한 걸 가지고 저는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이슈나 아까 말씀드린 바이어스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아직 실마리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연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베스트 페이퍼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구글 덕분에 저희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저희 예상보다는 많게 보면 뭐 10분의 1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구글이 어떤 점을 좀 도와줬죠? 네. 이제 홍보 타임입니다. 예,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때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해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트레이드 오프를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뒷받침되는 고사양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에서 이제 자체 디자인하고 TPU 인프라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KO-GPT 같은 모델처럼 대용량 모델을 단기간에 트레이닝 시키고 평가해 보시고 뭔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모델 안에 또 피처를 수정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빨리 연산을 올릴 수 있는 TPU의 좀 고성능 버전을 저희가 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용어 자체가 사실 일반 분들이 듣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TPU 같은 경우는 연산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고자 하면 어떤 종이에다가 글자를 찍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CPU 같은 거는 하나하나 글자를 찍어내는 느낌으로 종이에다 글자를 새긴다 보실 수 있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한 문장 정도 만들어서 툭툭툭 찍어낼 수 있는 어떤 속도 고속으로 되죠. 그걸 볼 수도 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TPU 모델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통째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어떤 속도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기는 하죠. 성능적인 측면에서 TPU가 조금 월등하게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CPU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여기저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런데 GPU는 이제 고속 연산에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대중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GPU는 왜냐면은 이 채굴이라는 네, 그걸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네.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그렇죠. TPU는 그러면 어떤 특징인 거예요, 이게? 연산하는 단위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예. 폴롭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계산할 수 있는 양 자체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초당 그죠? 연산할 수 있는. 초당 예, 예. 연산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패션 같은 예술적인 영역까지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라 표현하신 게 아마 이 진입장벽이 되는 게 뭐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AI가 잘 되는 게 머신러닝이거든요. 기계가 뭘 배웠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그러면 그 데이터 밖을 얘가 상상을 해낼 수 있느냐,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불투명한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때려 박으면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GPT 만든 오픈AI가 만든 달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얘는 이제 글을 주면은 그림을 그려줘요. 아, 기가 막히던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아까 보고서. 놀랐습니다. 예. 달리가 이제 주목받은 거는 데이터에 없었던 거를 창의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좀 주목받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없었던 거라 하시면은 어떤 거죠? 제일 유명한 게 아보카도 체어죠. 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텍스트를 준 거죠. 아보카도 모양을 한 의자를 그려봐. 제가 그 논문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그림이 인터넷에 비슷한 게 있을까 없을까가 제일 궁금했어요. 아, 그럼 얘가 인터넷에 있는 걸 보고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미친 듯이 찾아봤는데 아보카도 체어가 없어요. 없어. 없어요. 얘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예술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 질문 중에 아까 그 얼핏 본 게 책을 쓰는 부분도 인공지능이 대신 쓰면 글 쓰시는 분들이 다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하셨던 게 좀 잠깐 보이긴 했었어요. 대단하고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난다고 해서 기존의 걸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의 또 다른 제3세계의 또 장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기계가 쓰는 머신 라이팅이 어떤 분들한테 또 되게 재미있는 토픽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마치 이제 글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리고 장르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예. 대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잘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 더 영감을 자극하는. 네, GPT가 이런 예.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사람이 사실 영감을 얻고 아보카도 제 영감을 주잖아요. 당장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면 게임 캐릭터 만드는 거 디자이너들 머리 터지거든요. 아, 그렇죠. 게임 아이템 만드는 거. 맞아. 아이템, 뭐 네. 캐릭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게 그려준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지 않니? 하면 이제 디자이너가 빨리 그릴 수 있겠죠. 뭐 과거에 뭐 소설가들 해저 이말리 같은 작품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핵잠수함이 나옵니다. 당시에 원자력 잠수함 없었어요. 그쵸, 핵잠수함 그쵸. 노틸러스가 네,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영감을 받은 과학자들이 나중에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그 잠수함 이름이 노틸러스예요.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작가들의 영감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자극을 받고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 구현해낸 과학자들의 작품을 보면은 너무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그럼 작가들이 또 그래서 영감을 받고 또 새로운 걸 또 써내. 그거는 기존의 과학 기술을 넘어서는 거겠죠. 이게 이제는 단순히 예술가와 과학자 영감을 토스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그렇죠. 예술가 네. 둘 사이 하나가 더 껴서 삼자가 토스가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비유가 너무 좋네요. 어쨌든 인공지능을 다양한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또 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질문, 오늘님께서 질문해 주신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연구를 보면 보통 영상 처리와 자연어 처리를 마치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혹시 카카오브레인에서는 영상 처리와 자연어 처리를 함께 적용한 모델을 구상하거나 연구 중인 게 있는지 여쭙고 싶다는. 많죠. 아마 공개가 또 될 거예요, 그것도. 아마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땐 GPT보다 더 세고요. 실제로 응용 사례도 많을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큰 모델인데 이미지랑 언어를 같이 학습한 모델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나왔던 그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달이라고 하는 게 비디오, 뭐 언어 이런 걸 모달이라고 부르는데 예. 멀티모달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연구적으로도 많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비디오 같은 것도 대표적이죠. 왜냐면 영상도 있는데 소리도 있고 자막까지 있다든지 이게 멀티모달인 거고요. 저희가 뭐 이미지랑 이미지에 관련된 캡션이 있으면 그것도 멀티모달이고 이런 예. 거 많이 합니다. 저희. 뭐 챗봇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 영상을 인지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사람과 소통하고 이게 되면은 사실 정말 친구인 거예요. 같이 뭐 영화 보다가 야 저 장면 어때? 뭐 인공지능도 야 기가 막히다. 이게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같이 영화 보는 인공지능. 저도 하나 덧붙이자면 의료 인공지능이 또 다중 형식의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 기록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전을 글로 쓰시잖아요. CT나 MRI를 찍으면 그게 또 영상으로 저장되잖아요. 또 뭐 응급실 같은 데서는 뭐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종합해서 이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실제로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실제적인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에 이제 구글 I/O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다 회장께서 직접 이제 발표를 하셨던 부분인데, 멈이라는 차세대 이제 검색 모델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글 검색이나 이런 창에 띄워서 텍스트로 문장을 넣고 찾고 싶은 정보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미 사전에 인덱싱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제 링크를 보여주거나 텍스트를 보여주는 게 고전적인 검색의 모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멈이 지향하는 바는 아담스라는 산에 갔다 왔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일본에 있는 후지산에 가려고 그래. 뭘 준비해야 돼? 라는 걸 물어봅니다. 검색란에다가. 실제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는 당연을 하고요. 실제 이미지, 그 웹으로 되어 있는 검색 세트 안에 있던 것들을 같이 갖고 와서 통합적인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그 문장 안에서 들어와 있던 검색어를 중심으로 해서 결과값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담스라는 언급을 했으니 그 아담스에 관련된 산, 그리고 실제 후지산이라고 하면 일본의 후지산, 실제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미지나 동영상 정보가 있을 거고 심지어 일본이기 때문에 다국어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문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갖고 와서 실제 그럼 너는 어떤 거를 입으면 될 것 같아, 어떤 신발을 신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답변을 해주고 실제 그거를 또 주문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게 되고요. 저희는 이거를 안에 이제 뉴럴 서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검색에 있어서 좀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리서치 단계에 있고 구글 I/O 행사에서는 그냥 하나의 사례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유즈케이스 나올 겁니다. 야, 이게 잘 되면은 사실 엄청난 수익 모델이거든요. 네. 뭐 할래 그러면은 약간 인공지능들이 약간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약간
관계가 좋은 회사들 거 추천해 주는 거야. 당연히 가능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사실은 재미있는 사례로 등장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체리픽된 사례인 거죠. 그런 사례를 피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례를 예를 들면 다른 산에 갔었던 거를 기반으로 후지산에 갔을 때는 어때야 되는지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렇죠. 네. 신발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뭐 음. 옷은 뭐 더 두텁게 입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렇죠. 저는 그게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좀 그 가야 되는 정도는 것 아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얘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먼데 이거 우리 안에 가둬놔 봤자 그렇죠. 네. 어차피 연구는 인류가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빨리 공개해서 빨리 가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서비스나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면 되니까 공개할 것도 공개하고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인공지능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답을 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을 주나요? 아니죠. 또 다른 답을 줘요. 모델에 따라 다른데 같은 모델한테 같은 모델이어도 어. 그 모델이 확률 기반의 모델이면 확률 기반의 네. 모델이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확률을 가장 높은 대답으로 가장 그럴듯한 걸 가져와라고 같은 말을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꺼내와 라고 하면 계속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짜증을 냅니까 인공지능?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물어봐도 저는 인공지능이 정말 자연어 처리, 언어 모델을 가지려면 짜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궤도님이 살짝 천재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발칙하시죠. 예. 발칙해. 네, 그러니까 이게 언띵커블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을 이해하고 언어 모델을 확립하려면 처음 질문은 정말 자세히 설명해줘. 두 번째 질문을 그냥 확률 기반으로 꺼내오는 게 아니라 질문이 좀 짧아져야 됩니다. 얘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네. 너 내가 엊그제 말해줬는데 그럼 좀 짧게 말해.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단답형. 언제까지 똑같은 거니까 즉 인공지능이 약간 기억에 대한 좀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려면 이게 정말 갈 길이 먼 얘기인 게 지금 인공지능 모델을 객체화해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죠. 학습이 끝나면 얘는 이제 고정된 모델이에요. 인간의 뇌가 갖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머신러닝, 제가 아까 머신러닝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학습, 음. 뭔가를 보고 배워놨다. 음. 그거까지 잘한다. 근데 감정이 있다든지 기억력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뭐 아까 뭐 바이어스,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얘기도 막 요구하고 방금처럼 짜증도 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전부 이 인공지능 모델을 객체화를 했다고 보여져요. 저는 거꾸로 인공지능에 아예 인격을 부여해서 재밌게 구현된 사례를 좀 설명드릴까 해요. 과거에 이제 2018년인가요? IBM에서는 실제 우주정거장에 이 봇을 올려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ISS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우주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밑에서 있는 가족들을 두고 온 외로움 또는 이제 친구가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외로워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제 우주에서는 약간 그 정신적인 멘탈 붕괴 때문에 그 안에서 사건이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심지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가장 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존에는 예를 들면 뭐 심리학 교육을 한다던가 멘탈 치료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봇을 실제 띄워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봇 이름은 사이먼이라고 해요. 그 우주정거장의 그 봇이 하는 역할은 둥둥 떠다니면서 그 감정에 따라서 로봇의 얼굴이 이미지를 보여 나타납니다.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그 스페이스 크루가 물어보면 그 사이먼이 그걸 바꿔서 농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챗봇에서는 보통 이거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주인들이 재밌는 친구 있는 것처럼 이제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우주에서 실험하면 제일 힘든 게 연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무중력 상태니까 연필 놓치면 그거 잡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봇한테 시키는 거죠. 음성으로 쉽게 얘기하면 엑셀에 넣어줘 라고 하게 되면 그 봇은 실제 그 자연어 처리를 인지를 하고 스프레드 시트에다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국에 있는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거꾸로 이용한 사례도 좀 재밌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일부러 한계를 좀 얘기를 좀 드린 건데 요거는 반면에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면 지금 기술로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몰톡,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 하는 챗봇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그렇게 딱 특정 목적이다 그러면 잘 돼요. 그리고 뭐 내 말을 알아듣고 실험 정리를 해준다. 이런 인공지능은 지금도 상당히 잘 되고 이렇게 뭔가 태스크에 정말 적합한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거는 실제 적용 사례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산업에 적용할 때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야, 지금 있는 걸로도 고민할 게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또 없는 것도 찾아서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듀플렉스 처음 봤을 때 너무 맞습니다. 놀랐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불과 막 이러잖아요. 네, 2018년이에요. 듀플렉스는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 명이기도 하고요. 미장원이었던 것 같아요. 미장원에 예약하는 시입니다. 미용실 예약을 하는 인공지능. AI가 적용되기 전 사례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전화로 걸어서 예약하는 어떤 그런 플로우는 명확하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갈게요? 어떤 스타일로 할게요? 뭐 요금은 얼마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예약을 하죠. 한 1분 이내에 뭐 이게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응대하는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반복 작업인데 AI가 대체해주면 안 될까라는 그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이질감 없이 진행했다라는 게 그 사례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뭐 카드사나 은행이나 전화를 거셨을 때 콜센터에서 받는 ARS 음성은 분명히 기계적인 음식이 너무 강하고 그쵸. 거부감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받으시죠. 바로 알죠. 근데 그 듀플렉스 케이스에서는 이걸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하지 못할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그 음성과 톤앤 매너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상 보시면 오히려 사람 쪽이 좀 불친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느낌이 네,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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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인공지능 오히려 사람 같고. 저는 그 구글이 데모 영상을 영민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한 게 뭐냐면 나 이 시간에 예약 가능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은 안 되는데 이 시간은 가능하니 그렇죠. 네. 이게 꼬았어요 시나리오 어.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시나리오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확인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의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쵸, 인공지능이. 그때 박수 나오죠.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부러 넣은 거예요 구글이. 그렇죠. 네. 약간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사실 뭐 인공지능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넣은 거고 그 뒤로 듣기로는 그 듀플렉스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 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알리고 시작하는 걸로 넣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이게 좀 규제가 위험도가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네. 정말 사람처럼 알게 되면 네. 보이스피싱도 너무 쉬워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실제 업계에서 어떻게 논문 쓰고 하는 거랑 실전에 투입됐을 때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연사라기보다는 참석자의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고 초청해 예.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계와 민간 또 기업의 또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교수님이 이게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로날드님. 굉장히 즐거웠고요. 비유를 하자면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이 실은 들으신 분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는 거대한 담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도님이랑 또 커티스와 함께 또 이런 깊은 얘기를 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커티스님. 저도 너무 좋았고요. 특히 오늘 질문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네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고객들이 느끼는 온도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AI 그래서 네. 뭐 빨리 더 잘 돼야지. 심플해요. 네, 예, 야, 요구가. 초등학교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연구적으로도 저희가 뭐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서비스 내지는 고객들의 어떤 삶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 내년에 달릴 계획을 좀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브레인 직원들 네. 참 이제 큰일 났네요. 네, 그리고 질문들이 되게 좋으셨어요, 사실. 맞아요. 저한테 영감을 예. 주시는 질문들이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요구와 그거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또 드려야 되는 혜택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쨌거나 목적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은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 시리즈로 계속돼서 카카오 브레인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주호님, 로널드님, 커티스님 그리고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수였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